네, 10번 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밥을 너무 많이 안 드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사진을 좀 잘못 골라줬구나. 전 세계적으로 막 공격받는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1등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딱 한 군데만 지방흡입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위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부 지방흡입을 뽑으실 것 같습니다. 복부 지방흡입에 관심이 생겨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게 되면 무조건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복부 성형입니다. 복부 지방흡입은 말 그대로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이지만 복부 성형은 또 뭘까요? 복부 지방흡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말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을 흡입하고 예쁜 체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복부 성형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kg였던 분이 한 50kg, 60kg 이렇게까지 살을 뺐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이렇게 지방이 싹 빠지고 나면 피부가 많이 처져 있을 거예요. 그 처진 피부를 운동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처진 부분을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복부의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술을 복부 성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켈로이드 체질이라면서 흉터에 대한 걱정을 막 이만큼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에 오세요. 실제로 제가 보면 정말 켈로이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5%?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흉터가 약간 좀 크다는 이유로 이 켈로이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켈로이드 아닙니다.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 몇 대 맞으면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가장 좋은 예방은 흉터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겠죠. 복부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여러 곳에 절개를 하게 되고요. 허벅지 지방흡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 한쪽에 이렇게 3군데씩 절개를 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흉터가 위치하면 누가 봐도 이건 수술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흉터를 최소화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리디안에서 흉터를 만드는 위치는 좀 특별하니까 여기 이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튼살은 피부병의 일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피하 지방이 확 늘어나는데 피부는 그걸 못 쫓아갈 때 피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튼살도 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튼살이 명확하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는 붉은 튼살, 빨간 선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점 오래되면서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 붉은 튼살은 이 튼살 초기에 이렇게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뻘개요. 여기 빨간색은 혈관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빨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겨냥하는 이런 레이저들, 혈관 레이저라고도 하죠. 이런 레이저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붉은색이 하얘지면서 정상적인 피부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붉은색 튼살이 지금 보이시나요? 바로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이 흰색 튼살은 이 붉은 튼살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회복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위축이 되어버린 이게 흉터로 남게 되는 걸 흰색 튼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털도 없어지고요. 피지샘도 없어지고 피부에 골격이 되는 이 콜라겐 또는 엘라스틴 이런 피부의 탄력 섬유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보통 흰색 튼살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나 고주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료도 잘 안 되고요. 치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저런 치료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하지만 돈만 많이 들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저희 리디안에서는 이 흰색 튼살도 이렇게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탈모증을 겪는 인구를 전체 인구의 20%가량인
3만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은 탈모증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나도 탈모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고요. 하루에 약 50에서 10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탈모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즉시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 치료는 탈모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해밀턴 노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탈모 진행형 정도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탈모 진행 초기에는 약물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의 경우에 두피에 직접 바르는 약과 먹는 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 다 원리는 탈모를 유발하는 DHT, 그러니까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 저렴하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면 탈모가 다시 바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면 시술이나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덜 빠졌을 때 얼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탈모증 말기가 되면 약물 치료, 자가 모발 이식, 탈모 주사 이런 그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